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성장주들이 주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투자하신 거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 3월 15일 이후에 꾸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성장주는 이제 주가가 8영업일 동안 11.6% 정도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 대형 가치주는 4.8% 정도 상승에 그쳤어요. 그거 대비하면은 성장주가 굉장히 더 빠르게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주가는 금리 인상과 긴축 우려감으로 지난 2021년 연말 이후에 지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개월 대형 성장주의 수익률은 6.17%로 대형 가치주 수익률 4.81%를 지금 현재 1개월 기준으로는 상회를 하고 있고요. 단기 수익률은 지금 성장주가 가치주를 상회하고 있지만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장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 주식 중에는 어떤 성장주에 또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거죠. 그 부분을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장주에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익 흐름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또 짚어봐야겠죠. 보시면은 금리 상승기에도 성장주의 이익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12개월 선행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이제 컨센서스 기반으로 모든 이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나 이런 이제 주당 순이익 예측치를 내놓는데, 그게 이제 12개월 후 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컨센서스를 모아본 건데,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2020년 이후에 가파른 성장 기울기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일단은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걸,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걸, 추세가 꺾이지 않은 걸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고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유행처럼 번진 자사주 매입 등 이런 주주 환원을 통해서 현재 이익 하단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도 성장주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걸 차트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구조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반도체나 이런 게 또 있겠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처 가능한 그런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 저희가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연간 전망을 통해서 제시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들, 주주 친화적이라는 건 주주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그런 기업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걸 또 볼 수 있는 지표가 ROE라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그런 지표가 하나 있었죠. 자, 2022년 미국 주식 탑픽을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딱 10종목이었어요. 애플, AMD,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퀄컴, 월트 디즈니, 치폴레, 브로드컴, 엔비디아,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이 10종목을 저희가 그때 작년 하반기에 이 종목들은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그런 이제 비용 증가를, 가격 결정력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가격을 올려서 상쇄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가격을 올리더라도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애들을 저희가 제시를 드렸었는데요. 성장주 이제 탑픽으로서 조금 산업을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은 반도체 쪽에선 저희는 AMD,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 대형 기술주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야외 활동이 최근에 증가하면서 이제 많이 눌려있던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 이제 나이키, 월트 디즈니, 치폴레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개월 주가를 한번 보면 엔비디아는 26% 올랐고, 브로드컴은 12%, AMD는 10%, 치폴레는 10%, 애플은 9%, 마이크로소프트 9%, 모두 다 시장 수익률을 현재 7%를 상회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상회는 못하고 있죠. 자, 각 종목별 주가 차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AMD 차트를 보시면은 2021년 연말 161.91달러로 최고치 경신을 한번 한 뒤에 최근에 이제 102.25달러로 37% 정도 저가 바닥을 한번 다졌습니다. 하락한 후에 최근 다시 120달러 선으로 회복을 했고요. 200일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퀄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고점 대비 약 25% 정도 하락한 뒤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모습이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0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낙폭도 상대적으로 과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 21% 정도 하락 후에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고점 대비 36% 정도 저점을 찍고 다시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에 닿기 직전에서 주가가 200일과 50일 이평선을 모두 이렇게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 차트는 이미 대부분 주가가 회복한 모습이에요. 1년 기준으로 제가 뽑아봤는데 가장 저점에서 200일 이평선을 하회를 했었지만 이전 고점 수준까지 천천히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점 대비 20% 하락 이후에 조금씩 지금 현재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50일 이평선하고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주가도 간신히 200일 이평선에 닿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미국 주식은 뭐 또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보실 때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50일, 200일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이걸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나이키는 주가 반등세는 지금 현재 강하지 않습니다. 최근 주가는 가장 저점을 형성해 있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주가와 50일 이평선 모두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어요. 현재 주가는 지난 고점 대비 26%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나이키 투자할 만한가 한번 짚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월트 디즈니는 나이키와 마찬가지로 주가 반등은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1년 기준으로 고점 대비 주가는 27% 정도 현재 하락한 상태입니다. 치폴레 주가 보시면 최근 저점 형성 후에 주가 반등하면서 50일 이평선을 상회했지만 여전히 200일 이평선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어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24%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반도체가 최근 러시아 제재 등으로 상품 출하 중단 사태 그리고 주가 하락세가 같이 나타났죠. 하지만 저희는 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구조적인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질 때 조금 봐야 될 종목들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또 이런 반도체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그중에 AMD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제품 판매를 늘리면서 매출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퀄컴은 스냅드래곤 굉장히 강력하죠. 향후 먹거리 부분에서 퀄컴은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성장성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비오니어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또 확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전히 높은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통신용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브로드컴과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분야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의 수혜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가지 종목을 제시를 또 드리는데 애플의 아이폰 평균 판매 단가는 지속 상승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를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 365 가격 인상 등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야외활동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조금씩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봐야 될 종목들이 나이키와 월트 디즈니 그리고 치폴레인데 이 기업들은 모두 가격 결정력이 높아서 저희는 인플레이션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이키는 베트남 공장 셧다운으로 공급 부족을 겪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가장 큰 매출원이었던 호텔 앤 리조트 사업 부문도 현금이 지금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멕시칸 그릴 음식점 치폴레 제품 가격 인상하고 해외 사업 확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성장을 나타낼 만한 그런 요인들을 조금씩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건 또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한 종목씩 떼어서 한번 볼게요. 먼저 AMD를 먼저 살펴보면 최근에 ROE가 강하게 오르면서 ROE 수준이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수준이 한 20%인 걸 감안을 하면 굉장히 높은 지금 ROE를 가지고 있는 거죠. AMD는 80억 달러의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지난 2월에 발표를 했어요. 자일링스 합병 이후에는 2022년 잉여현금 흐름으로 60억 달러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2023년 잉여현금 흐름은 AMD는 70억 달러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주주 환원을 통해서 또 이런 이제 주주의 수익률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퀄컴이에요. 퀄컴의 최근 분기 매출은 5G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전년 대비는 30% 증가한 107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50% 증가한 3.23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7.3% 상회를 했어요.
퀄컴은 반도체 칩 수요가 견고하다,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휴대폰 칩 사업 부분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42% 성장했고 6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AP라고 하죠. 스냅드래곤은 강력합니다. 시장 점유율 90% 넘어가죠. 이 스냅드래곤의 매출은 6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지금 퀄컴의 매출을 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주파수 프론트엔드 사업 부문을 퀄컴은 지금 굉장히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년 대비는 7% 증가한 1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특히 이 프론트엔드 사업 부문은 5G 시대에 퀄컴이 집중하고 있는 또 사업부입니다. 미래 먹거리가 퀄컴이 뭘 가지고 있나, 이걸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나, 이걸 보면 IoT,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매출은 전체의 매출 비중의 14% 정도밖에는 아직은 차지하진 않고 있지만 성장률이 4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출은 아직 전체 2%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지만 지금 투자를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또 분야죠. 비오니어를 인수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직은 2% 정도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한 20% 정도는 나오고 있다. 퀄컴은 5G와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에 연결된 RF 사업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브로드컴인데, 모든 사업 부문에서 지금 현재 매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저희가 실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는 16%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2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어요. 총 매출의 76%를 차지하는 반도체 솔루션 부문이 전년 대비는 20% 정도 매출이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 및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사양 이더넷 스위치 칩인 토마호크4가 높은 판매율을 보였고, 저장장치 서버 연결 관련 매출도 32% 전년 대비는 증가했습니다. 영업마진도 60.4%로 전년 동기 대비는 3.6%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급 부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매출 효율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굉장히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브로드컴의 12개월 선행 ROE도 75% 수준을 상회하면서 지난 2016년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 최근 주가 상승세 높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 분기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 정도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무려 70%가 증가를 했어요. 지포스 신제품 출시 효과로 게이밍 사업 부문은 3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3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34억 달러는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이에요. 45%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이 이 게이밍 사업 쪽이고요. 컴퓨터 판매 기업의 지포스 수요가 증가했고 데이터 센터 부문은 매출액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는 72%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부분 쪽에 지금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점이 매출액도 33억 달러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죠. 자, AI 솔루션 개발 소프트웨어인 엔비디아와 AI VM웨어의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해서 경쟁력을 지금 현재 강화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ROE 차트를 한번 보시면 경영은 굉장히 안정화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에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ROE는 점진적인 상승세 유지하면서 현재 40% 정도 가까운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애플이에요. 애플은 항상 이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들이 항상 많이 나오고 있죠. 아이폰 이제 둔화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도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ROE가 지금 현재 130%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걸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고민이 많았던 종목이지만 1분기는 이제 지난 10월에서 12월 그 최근 분기 아이폰 생산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아이폰 SE에 대한 수요가 애플의 생산량을 현재 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량은 소폭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평균으로 봤을 때 분기 약 4,800만 대 정도의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40억 달러를 만들어낸 광고 사업부는 아직 전체 매출의 2% 정도 수준이지만 강한 성장세가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ROE 수준이 130%다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자사주 매입과 서비스, 그리고 웨어러블 판매 및 이런 성장 시너지가 지금 현재 결합이 되면서, 물론 ROE는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그래도 시장이 20%인 걸 감안을 하면 굉장히 높은 ROE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게요. 가격 결정력 높고 클라우드 관련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는 20%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22% 증가했고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183억 달러로 전년 대비는 25.5% 증가했습니다. 오피스 365 가격 인상 얘기가 있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인 애저가 포함된 순수 클라우드 매출은 46%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오피스 365 구독자는 5,600만 명으로 전년 대비는 19% 증가했고요. 비즈니스 전문 소셜 플랫폼인 링크드인 관련 매출은 마케팅과 구인구직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는 37% 정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109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주주 환원을 한 점도 굉장히 저희는 ROE 하단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 다음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의 주가 상승률 최근 좋지 못했죠. 야외 활동 증가와 정가 판매 정책으로 저희는 실적은 근데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12월에서 2월 이제 이전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는 5% 증가한 109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 주당 순이익은 6.5%도 감소했어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는 22% 정도 상회했습니다. 디지털 판매가 22% 정도 증가했고 앱 사용률이 50% 증가하면서 웹사이트 수준을 이제 넘어섰어요. PC보다는 이제는 모바일로 이제 주문을 하는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난 거죠. 옴니채널 전략에 맞춰서 디지털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인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판매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조금 발생했는데 미국 매출은 39억 달러로 전년 대비는 9% 증가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5.2% 감소하면서 2.6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정가 판매 정책과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은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나이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ROE는 코로나와 베트남 공급 부족으로 2020년 이후에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점차 악재를 떨구고 성장을 저희는 나타낼 것으로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OTT 시장에서의 장악력도 높아지고 있고 가입자 수가 지금 현재 1억 9천만 명 정도 됐죠. 물론 이제 ESPN 플러스나 훌루 이런 걸 다 포함한 수치지만 넷플릭스가 2억 2천만 명인 걸 보면은 꽤 높은 수준까지 지금 따라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와 호텔 그리고 리조트 사업 부문에서 현금이 유입되면서 부채 비율도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저희는 시장과 넷플릭스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이제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 낮고 ROE 수준이 여전히 시장보다 낮은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가 변동성을 또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즈니의 결론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주가 상승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치폴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압박이 높지만 메뉴 가격 인상과 디지털 요소를 적극 도입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다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치폴레는 이제 멕시칸 그릴 음식점이죠. 최근 분기 매출은 22% 증가했고 전년 대비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마진 개선 효과로 60% 증가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신규 매장 78개를 새로 오픈을 하면서 총 매장 수는 지금 현재 3,000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2022년 신규 매장을 235개를 예상을 했었는데 250개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디지털 주문에 특화된 치폴레인 모델을 신규로 만들어내는 매장의 80% 정도를 이 치폴레인을 도입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폴레인은 매장의 최소 필요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판매 회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출 효율성을 저희는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치폴레의 매출 효율성 증가는 ROE 상승에도 긍정적이겠죠. 치폴레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은 35% 정도 수준으로 시장보다 높고 2016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종목이 많아서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약간 이제 느리게 보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저희가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치주 대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현재 종목을 또 제시를 드렸죠. 반도체 쪽에서는 AMD,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제시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야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씩 눌려있던 종목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만한 종목은 나이키, 월트 디즈니, 치폴레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그 기업들을 고른 요인은 이제 ROE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제시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KB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종목당 보고서를 저희가 발간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PDF로. 그래서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KB 리서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굉장히 많고 다양한 종목들의 좀 더 뎁스 있는 분석 자료를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